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야기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조용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1994년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의 풍경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거리에는 공중전화가 있었고 집집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비디오 가게 앞에 줄을 서서 두세 편씩 빌려오던 때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되갚으며 다음 장면을 기다리던 시간,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앉아있던 거실.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처럼 빠르게 영화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편을 여러 번 보고 대사를 외우고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영화 중 유난히 오래 남아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음악도 없고 눈에 띄는 액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보고 나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이야기라니 조금 답답하겠구나.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감옥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던 나날,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순간들. 이 영화는 그런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앤디 듀프레인.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고 회색 벽이 둘러싼 공간. 그곳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모든 날이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늘 같은 얼굴을 합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앤디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억울함을 외치지 않고 그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벽돌을 나르고 도서관을 만들고 사람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줍니다. 감옥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간을 버립니다.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누군가는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자기 방식으로 시간을 건너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감옥 안에는 수많은 인생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들어왔고, 누군가는 이유조차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앤디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레드, 감옥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물건을 구해주는 사람,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레드는 처음에 앤디를 믿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믿음은 쉽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함께 운동장에서 걷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바람을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바깥 세상과 다름없는 순간이 됩니다. 벽 안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선택의 순간들. 앤디는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돕고 나설 것인가?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 그냥 시키는 대로 살 것인가? 그는 늘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됩니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그는 보여줍니다. 세월의 흐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은 얼굴로 들어온 사람은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감옥은 그렇게 사람을 늙게 합니다. 벽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옥이 너무 오래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 자유가 두려운 사람들, 그만큼 시간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책 속에만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증명되어 온 말입니다. 영화 속 앤디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시간을 건너갔습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벽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화는 고통의 시간이 쌓여 마침내
달콤한 시간이 찾아오며 끝납니다. 고진감래는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고진감래와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부끄럽고 마음 아픈 직장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자리, 설명할 틈도 없고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던 순간의 충격.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날 말이지요. 어느 날 업무가 많아 정신없이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업무 보고 중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고 바쁘다 보면 충분히 놓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사무실 전체가 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날아왔습니다. 프로님, 왜 이걸 빠뜨렸죠? 이거 틀렸잖아요. 이러면 같이 일하기 힘들죠. 그 말 한마디에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설명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고 상황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러다가도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의 다짐 등 여러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작아져 있었을까? 아니야. 잘 참은 거야. 일단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고진감래라고도 하잖아. 그날 회사 사무실의 공기, 또 사무실의 목소리, 주변 직원들의 표정, 밤새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었지만 나는 다음 날도 출근을 했고 다음 주도 그 자리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괜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더 큰 갈등이 될 수도 있었고 감정이 앞서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의 침묵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망가지지는 않게 해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의 저는 참 많이 비참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날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버틴다는 건 그 순간을 멋지게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 밖은 고요합니다. 가끔 차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고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영화 속 앤디는 19년을 견뎠습니다. 매일 밤 벽을 팠습니다. 레드는 4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견디고 계실 것입니다. 병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는 또 뜹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 한 편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전달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